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화학 과목을 담당하는 함희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강의 내용은 이제 전반에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또 그 가운데 있는 플라스틱이라든지 고분자라든지 유기화학이라든지 또 핵화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주차에는 생활 속의 화학 과목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생활 속의 화학 과목은 이제 화학에 대한 기초 과목이라기보다 생활 속의 화학이기 때문에 화학 현상으로 이루어진 화학 제품들, 화학 현상들, 화학의 원리와 특성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해 드릴 것입니다. 화학도 여전히 과학의 한 분야이고 과학의 분야 중에 가장 기초적인 과학 분야이며 또 모든 생물학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계열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식품이나 화장품 그리고 에너지라든지 또는 지구화학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화학물질과 그 변화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화학물질과 그 변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과학과 기술은 아주 옛날에는 이 과학과 기술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공부하지 아니하고 과학자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과학기술이 합성이 되고 과학기술이 통합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대왕 때였고 서양으로 따지면 과학혁명이 이루어지는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 이후에 과학기술이 통합이 되었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지 또 과학기술이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해로움과 그 이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과 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3주가 되면 3주차가 되면 이제 원자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원자의 특징은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배 법칙, 또 주기율표와 또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이제 원자는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이죠.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 아톰. 이제 톰은 이제 자른다는 뜻이고 아는 자르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는 이제 못한다는 것이고 톰은 자른다는 거니까 자르지 못하는 물질, 그게 이제 물질의 기본 단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원자라고 했습니다. 그 원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루고 있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갖고 있으며 주기율표에서 모든 원자들의 특징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 질량과 그 원자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기율표 가운데. 그리고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이 원자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러더퍼드의 실험이라든지 보어의 모형이라든지 또는 이제 양자 모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형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제시한 모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4주차가 되면 이제 원자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원자 구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자 구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자 구조와 주기율표의 상관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며 또 전기 현상과 원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든 화학 물질의 기본 단위가 되는 원자 그리고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전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5주차가 되면 이제 산과 염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산과 염기는 산성과 염기성, 수유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산업과 일상생활에 쓰이는 산과 염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종 산화현상과 환원현상에 대한
그 특징들이 어떻게 기본적인 원리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종 이제 산성 제품 또 염기성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요. 식품에도 산성 제품이 있고 염기성 제품이 있고 화장품에도 또 물에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자연현상 가운데 산화되고 이런 환원되는 또 산과 염기가 작동하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주차가 되면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각종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해서 어떠한 제품들이 산화제이고 어떤 제품들이 환원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식과 폭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부식과 폭발이 어떻게 산화와 환원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일반적인 환원제들과 또 풍부하고 꼭 필요한 이런 산화제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주차가 되면 산화와 환원. 산화와 환원에서는 이제 전기와 배터리 이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배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요. 알칼리 배터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에 쓰는 배터리, 그다음에 각종 녹음기라든지 라디오에 쓰는 배터리, 그리고 각종 실험실에서 쓰는 배터리, 또 큰 이제 이런 잠수함 같은 데 쓰는 배터리, 또 핸드폰에 쓰는 배터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위험도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7주차가 되면 고분자 화학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고분자 화학은 이제 인류 문명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나일론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발견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분자 화학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고분자의 성질, 이제 자연 속에 있는 고분자와 합성 고분자의 차이, 그리고 폴리에틸렌과 고무, 그리고 축합 중화체와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태평양에 우리나라 지도의 한 6배 정도 되는 크기의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방 제품도 플라스틱 제품이 많고 또 후라이팬도 플라스틱 제품이고 자동차도 플라스틱 제품이 많죠. 그리고 사무실이나 가정에도 플라스틱 건축 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모든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의 껍데기는 다 플라스틱 제품이 많죠. 그리고 모든 기계들 가운데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것이 철이 차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분자 화학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영국의 전투에서부터 빵봉지까지 이 플라스틱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 또 고분자의 발달로 인해서 실제로 화재가 나면 고분자 화학의 발달로 인해서 아주 새카만 연기가 나타나죠.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고분자 화학의 발달로 인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런 악영향, 인류에게 나타난 악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평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제 1주부터 7주까지 이제 화학 물질과 또 원자의 특징, 원자 구조, 그리고 산과 염기, 산화와 환원, 그리고 고분자 화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분자 화학 가운데서도 이제 핵 화학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중간고사를 통해서 중간평가를 하고 여러분들이 화학 현상과 생활 속에 쓰이는 화학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또 전반기 중간고사 이전에 배운 과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학습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공부가 완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생활 속의 화학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양식이 증가하고 여러분들의 교양인으로서의 지식과 정보가 증가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